짜자자잔. 자, 그러면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으로 들어가 볼 건데, 사실상 거리 제곱합이라 그러면 얘는 수식으로 처리가 되는 애들이죠. 방금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거리합의 최소값이다. 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애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의 좌표가 A, B고 B점의 좌표가 C, D다. 그쵸? 그러면 P점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친다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당연히 이건 일직선일 때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제곱합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선분상에 있어야 되는 건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식을 갖다가 써본다 그러면은 x-a제곱 y-b의 제곱, 원래 루트지만 제곱이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x-c제곱 y-d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본다 그러면은 2x제곱 빼기 2ax 빼기 2acx 빼기 2로 묶으면 a 플러스 c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부분이 a제곱과 c제곱, 마찬가지로 y에 대한 것도 똑같이 쭈루룩 나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x랑 y는 별개의 변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최소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상수함들은 그냥 나중에 따로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 x에 대해서만 2차 함수 놓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는 대칭축에서 나오겠고, 이 대칭축은 언제예요? x가 a 플러스 c의 정 가운데 지점일 때가 x로만 나타냈을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걸로 나오겠죠. 그쵸? 요거 콤마 요걸로 나왔을 때가 최소겠구나. 어느 점이에요? a, b의 중점입니다. 중점, 그쵸?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 그래서 이 중점으로 p가 들어갔을 때만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당연히 선분상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중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아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전체 길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칠 때 편의상 두 길이 합이 일정하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얘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으로 나온다 그러면 3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사실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코시-슈버르츠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베타 대신에 6-알파 집어넣어서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중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두 점에서는 중점이 되겠는데 세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 점 같은 경우에는 세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얘는 A, B, C 얘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2, F. 자, 그러면 어떤 P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P점에서 PA제곱, PB제곱, BC제곱 합의 최소값 어딘가 제일 가운데쯤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럼 얘를 X, Y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PA제곱, PB제곱, PC제곱 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PA제곱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그 다음에 X-C제곱, Y-D제곱, 그 다음에 X-2제곱, X-F제곱, Y. 그죠? 이렇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X는 X대로 최소, Y는 Y대로 최소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X들만 가지고 정리한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3X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C 플러스 2X. 어쩌고저쩌고. 그쵸? 그럼 당연히 X만 놓고 봤을 때 최소는 2차랑 1차만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어때요? 3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A. 그렇죠?
x좌표가 3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2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y좌표도 3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론은 무슨 점이에요? P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사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냥 이 참수 최대 최소 문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 4점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점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돼요. 똑같이 나와요. 괜찮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점이 더 존재한다면 뭐 x 마이너스 g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다 더해서 그냥 어차피 4x제곱 빼기 2배 a 플러스 c 플러스 2 플러스 g 이렇게 나올 거니까 4분의 ac 2g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직선에서 제곱합의 최소값. 삼각형에서 꼭지점 3개 가지고 제곱합의 최소값. 4점 가지고 나가는 경우. 5점까지는 안 나갑니다. 4점까지 나가요. 4점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결론만 난다. 37번 답은 얼마예요? 물론 수식 가지고 일일이 다 하겠지만 굳이 37번을 우리가 무게중심인 걸 눈치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1,3이군. 그쵸? 1,3이군 이라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외우고 있으면 응용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답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일단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답이 안 나오면 연습하고 답이 나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37번은 요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로 40번 한 번만 해볼게요. 40번 4점입니다. 4점. 안 돼. 방금 얘기했어. 저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 세점 할 때도 보면은 세 개 가지고 전개해서 봤을 때 x는 x대로 2차 함수, y는 y대로 2차 함수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x는 제곱 2차 항이 총 3개가 나오겠고 나머지 1차 항들은 ac 2의 개수 2배로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저거는 어차피 x좌표는 대칭축만 찾으면 되는데 대칭축이 언제 나와요? 그치? 3분의 a 플러스 b, c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4개 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pa제곱, pb제곱, pc제곱, pd제곱이 될 텐데 x만 놓고 본다면 또 x제곱이 총 4개 나온 거라서 4x제곱이겠고 나머지 x에 대한 1차 항을 놓고 본다면 결국 좌표점 다 더한 상태의 2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x좌표 다 더한. 그러니까 그냥 x좌표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겠네. 그치. 그치. 논리가 똑같아. 얘는 2로 나눈 거. 쟤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얘는 괜찮을까요? 오케이. 닮은 비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어차피 기울기예요. 닮은 비. 얘가 어차피 얼마지? 3대 4잖아요. 얘도 3대 4겠지. 오케이. 오케이. 했나요? 오케이.
얘는 어땠지? 오케이. 그래서 x 4개 다 더해서 4로 나눈 거, y 4개 더해서 4로 나눈 거라는 거 알고 이해돼요? 끝. 오케이. 쉽지. 오케이. 자, 답은 한 큐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은 전부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다 일일이 제곱합을 이용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PA제곱, PB제곱, PC제곱, PD제곱인데 그냥 일단 X만 한번 볼게요. X-1제곱, X- 플러스 2제곱, 그쵸?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X-4제곱, 그 다음에 X-5제곱이 되겠네요. 뭐 y는 y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렇죠? y는 y대로. 자, 그럼 얘는 전개한다 그러면 일단 4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배, 2 곱하기 2배, 2 곱하기 2배, 2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빼기 2배 1 마이 4 플러스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항과 1차항만 나와 있으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 마이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좌표 싹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 점이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끝나는 건데. 괜찮아요? 괜찮죠?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빠르면은 어차피 이거 제곱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 없이 그냥 다 더해서 4로 나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왜 다 더해서 4로 나누는 게 맞는지를 머릿속에서 2차 함수가 가지고 놀아줘야 돼요. 그렇죠? 2차식.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1 마이 4 5 더듬 8이니까 8을 4로 나누게 되는 거고, y좌표도 요거 다 더하면은 4가 되죠. 얘를 4로 나누니까 2,1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거, 두 점 사이 거리? 얘는 그냥 나중에 직접 풀어볼게요.
이거 둘 다 어려운데. 미안해. 44번 풀어볼게요. 44번. 자, 거리압의 최소값. 아까 했던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4번이에요. 그 외 앞에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서. 고민스럽지. 맞아. 잠깐만요. 얘는 수식으로 들어가. 얘네까지 수식으로 되거든. 이거는 수식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여기에서 1,-2잖아. 그러면 점 지나가는 게 2,0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럼 만약에 또 계산이 나왔다. 최소 거리는 여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최소 거리는 여기가 될 거예요. 저거가 직선사의 거리가. 그러면 사실상 그 점들은 전부 뭐냐? 얘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부터 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는 거리입니다. 응? 얘는 시위에 분자가 딱 상수가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분자가 상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식만 가지고 풀기는 좀 힘들어요. 화이팅! 응?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깐만요. 뿅뿅뿅뿅 뿅 뼈뼈뿅 뼈뼈뿅 뿅뿅 호잉 호잉 알았어. 오케이. 자, 요거는 아이 괜찮아요. 이거 내가 그 해보라고 주기는 했는데 처음 풀어서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푸는 사람 중에서 44번은 맞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점이 좀 되게 애매하죠? 왜? 세성분이에요. 세성분 길이합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저희 괜찮아요. 작년 1학년들도, 재작년 1학년들도, 재재작년 1학년들도 처음 이거 푸는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그래도 최상위권 친구들은 다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약간 좀 튀는 문제라서. 근데 내신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내신에서. 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 그죠? 피타고라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돌려서 봐줘야 되는 거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돌리려고 할 때 웬만하면은 미지수를 적게 써서 그냥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래 뭐 일단은 뭐 2, 마이너스 1, 그렇죠? 그거를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y를 b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P 성분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세로 잡으면 안 돼요. 얘랑 연결되는 걸로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개에 관련된 성분이면은 연결되어 있는 성분이어야 그나마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일직선으로. 괜찮죠? 그렇죠? 세성분 길이합의 최소값도 당연히 일직선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를 P로 잡았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 거는 PQ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B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줘야 될 겁니다. 느낌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뭔가 미지수를 이용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X와의 변화가 딱 이 차이가 나요. 그쵸? 그래서 얘는 Q점을 안 되겠다. X 플러스 2라고 잡자. 그쵸? 그럼 Y 차이는 얘는 그냥 여기겠네. 그쵸? 물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2면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뭐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관계된 거네. B라는 점이라고 해서 얼마 차이 나죠? 7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7,3 3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저기 그 혹시나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거 뿔마 3 괜찮죠? 이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듯이 얘도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몰라요. 그치만 일단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3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적당히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자, 2,-1이라고 잡았어요. P점은 뭐 제한 요소가 없죠. 무슨 뭐 X축상에 존재해야 되느니 뭐 이런 게 없어요. X, Y 값은 모든 실수값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P점을 몰라. 그냥 X, Y라고 잡아보자. 그쵸? 그 다음에 Q점은 얘보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 애인데 반드시 X축상에 존재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7,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7,3.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AP 플러스 PQ 플러스 QB가 될 거예요. 괜찮죠? QB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AP PQ QB. 자, 최소값은 뭘까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답이? 7,-3. 그치. 이 형태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 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이해 될까요? 응? 그치. 그래서 순서를 잡고 들어가느라고 APQB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 점에서부터 여러 개, PA, PQ, PB 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가기 일부러 저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될까?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까요? 어디가 헷갈릴까요? 뭔가 답은 한 번 나왔었는데. 저번에 설명했어요? 내용 이해될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괜찮아요? 시험에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진짜? 그때 풀었구나. 다 풀었어요? 응. 3, 4단계 빼고 다 풀었어? 잘했네. 오케이. 이게 레벨 3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AP 플러스 PQ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은 당연히 일직선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보면은 Q가 여기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Q는 무조건 X축상에 있어야 됩니다. Y좌표가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P점은 얘보다 왼쪽에 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P점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A, B만 확정적으로 결정돼 있고 P점과 Q점은 움직여요. 근데 Q점을 더 큰 걸로 잡아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2로 잡아버리면은 AP에서 PQ로 갈 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느낌이 돼서 이걸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Q점 A, Q, P 이렇게 가면은 AP 플러스 PQ 플러스 QB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Q를 X 플러스 2로 잡아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의 변화랑 Y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 X가 9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Y가 4 차이 나니까 얘는 루트 4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은 어디 갔더라? 얘 지금 얼마 둘 중에 뭐 돼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B를 7,43으로 잡으면 똑같이 A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놓으면 X는 5 차이, Y는 2 차이가 나요. 5, 2는 시원해. 미안. 자, 5랑 2가 될 텐데 얘는 피타고라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루트 29 나오죠. 그렇죠? 얘가 더 짧잖아. 자, 답은 루트 41과 루트 29 중에 답이 뭘까요? 값은 얘가 더 작은데? 뭘까요? 요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P점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X랑 Y는 제약 조건이 아예 없는데 Q점이 문제는 뭐예요? Y좌표가 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X축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AB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PQ는 AB 선분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분 어디에도 X축을 지나가지는 않게 됩니다. 괜찮죠? 왜 이걸 강조하면서 설명할까요?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에서 왜 이렇게 대칭시켜서 거리 최소를 구하는지 다 똑같은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예요. 얘만. 오케이. 자.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 한번 딱 듣기 전까지는 왜지 약간 이렇게 되다가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고민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파퍼스 중선 정리. 생략 안 나와요. 왜 집어넣은 거야? 그쵸? 혹시라도 나올까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파퍼스 중선 정리 난 낼 건데 막 주섬주섬 들고 와서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막 중선 정리 써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해줘요. 그때는 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요. 지극히. 자, 그러면 50번 한 번만 해볼게요. 50번. 어떻게 알았어?
필인가? 근데 뭔가 조금 이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했는데 뭔가 확실까지는 안 되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맞아. 그치. 그걸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그 확실함. 임현수는 그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돼서 효과가 왜 그러는 거야? 안 배워봤어. 제가? 오케이. 그쵸. 뭔가 이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기는 할 겁니다. 뭐 물론 이차 함수를 근데 미안해. 이거 이차 함수로 들어가면 우주 갈 거예요. 자,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잠깐 쭉 할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자, 삼각형은 만약에 성립한다면 아유 모르겠어. 가장 긴 변이 A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이 AB라고 한다면 항상 어때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쵸?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 성립 안 돼도 된다 라고 한다면 등호까지는 되는 거예요. 괜찮죠? 삼각형이 안 돼도 된다. 그럼 등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 플러스 BC의 최소값이 AB가 되는구나. 얘의 최소값이 이거가 되는구나. 가 지금까지 썼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유식 그대로 조금만 바꾸면은 50번 풀이에요.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조금만 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일직선이 아니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삼각형을 이용하지 않고 일직선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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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치채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자,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대요. 미안. 화이팅.
계속 굴려야 돼, 계속. 자, 요 내용까지는 이해되죠? 다시 한번. AB가 가장 긴 변이라고 친다면 AB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세 점이 일직선이 안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지만 세 점이 일직선이 되는 경우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쵸? 으아! 이식 쬐끔만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쬐끔만 바꾸면 됩니다. 저 처음에 가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맞긴 해. 오케이. 뭔 소리지 내가? 16은 아닌데. 그거 맞아. 예? 그거 맞아. 예?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근데 그럼 X좌표가 16이 아니에요. 그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해될까? 여기서 좌표 어떻게 보여요? 알았어, 잠깐만. 오케이. 아니 좋은 시도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응? 그치? 왜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잘 생각해보세요. 저기서 AC 하나만 좌변으로 넘기면 10도가 되죠.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뭐냐면은, 오케이. 뭐, 감각적으로 답이 모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시간에서 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넘겨볼게요. A, B 빼기 B, C를 뺀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봐봐요. 얘는 최소가 이거라는 거고요. 얘는 최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미세한 차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야, 같은 식 아니야?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수식 자체는 같은 식이 사실상 똑같은 식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몰라. P점 어차피 X축에 있는 거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지? 가장 긴 면은 AP라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겠다. 가장 긴 변을 A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P는 작아요. 뭐보다? BP 플러스 AB보다 작아요. 괜찮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니까, 일직선이어도 되니까 그때 등호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BP를 좌변으로 넘긴다라면은 얘는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네? 얘는 최대값 여기까지 간다. 이해되죠?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 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되게 신기하던데. 와, 똑같은 식인데 왜 의미하는 게 완전 다르지? 되게 달라요. 진짜로. 아주 사소한 식 변화 하나하나마저도 수식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좌표 평면을 가지고 놀았을 때 미적분 1과 미적분 2가 완성이 됩니다. 대수는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 얕아가지고 깊이가. 근데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되게 깊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야만 돼요. 아, 이해되죠? 아, 나만 이해됐나? 아, 미안해. 아,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지? 아니야? 잠깐. 안 되는 거 있어요. 뭔가 안 하던가? 왜 긴 변으로 놔야 되는지? 모르도 상관. 잠깐만. 자, 뭐 이런 질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 AP를 가장 긴 변으로 놔야 되느냐? 다 해도 돼요. 다 해놔도 돼요. AP 말고 AB가 가장 길다면 얘는 아니 뭐 가장 긴 것도 필요 없어요. 저거 삼각형 성립하려면 다 어때야 돼요? 이거 성립해야 되고, 뭐 어떤 선분도 나머지 두 선분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되잖아요. 삼각형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면 AB 말고 AP라고 할까? 얘도 BP 플러스 AB보다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P 얘도 AP 플러스 AB보다 짧아야 돼요. 그쵸? 이거 어차피 다 성립해야 돼요. 일직선이 될 수 있으면 다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 등호 넣어도 돼요. 어차피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만 그게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건 수식적인 거라서 그렇다 쳐. 그러면 의미는 어떨까? 자,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거. 잠깐만. 왼쪽으로 해볼까? P점이 좀 더 왼쪽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거. 잠깐만. 얘보다 짧아졌는데 빼는 게 길어집니다. 괜찮죠? 무조건 더 짧아요. P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P가 여기 있을 때가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P 값이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AP 길이가 더 길어졌네. BP 길이는 더 짧아졌네. 그쵸? 무조건 더 길겠죠? 이런 동적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P 값이 더 갔다라고 쳐볼게요. 아예 그냥 수선해버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요거를 빼는 건데, 길이는 더 길어졌죠? 빼는 건 더 짧아졌어요. 그럼 더 길어졌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방금 요거보다는 얘에서 이걸 빼는 게, 얘보다 얘가 더 긴 건 맞아요. 얘보다 얘가 더 긴 건 맞아요. 근데 요거보단 요것도 더 길잖아요. 괜찮아요? 더 길어요. 그럼 뭐야? 잠깐만, 이게 빼는 게 더 길어지는 거야? 안 길어지는 거야?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랄까, Y의 변화가 5고요. 얘는 Y 변화가 3이에요. X가 똑같이 한 1 정도 늘었다라고 칠게요. 5,0이라고 칠게요. 4,0과 5,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길에서 Y가 5 차이 나는데 X가 1로 나가는 것과 이 상태에서 X가 1로 나가는 거, 누가 더 길어져요? 그쵸? Y 차이가 작을수록 X의 변화에 되게 민감해져요. 이해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애초에 요점과 요점이 있어요. 넘어갔다. 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얘가 2점으로 가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늘어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커지겠죠?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x 변화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조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빼는 게 더 커진다. 늘어나는 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잠깐. 그런가? 뽀잉? 엄밀히 따지면 이게 기울기 때문인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4,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P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얘 얼마예요? P의 길이가? 16, 25니까 루트 41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PB 길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3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좌표가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P의 길이는 X도 Y도, 그쵸? 5루트 2가 될 겁니다. PB 길이는 1, 3이니까 루트 17이 되겠죠? 숫자들 좀 되게 애매하네. 자, 얘는 지금 대략 수치가 6점 얼마. 그쵸? 3점 얼마가 되겠고, 얘는 한 1.4 정도 되니까 7점 얼마가 될 거예요. 얘는 4점 얼마가 될 거예요. 더 길어진다는 걸 보여주지를 못하겠네. 더 길어진다는 걸 보여주지를 못하겠네. 응? 근데 이게 빼는 거라서. 빼는 거라서. 합은 더 길어지는 게 맞는데 빼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기울기가 더 작기 때문에 X의 변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얘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X 변화가 더 작게 늘어나는 상태이긴 해요. 원칙상. 자, 그래서 미안해. 이거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이게 딱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뭔가 좀 와닿지는 않긴 하네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뺀 게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뺀 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되네? 그렇죠? 괜찮을까? 나 이해돼. 괜찮을까?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인 건가? 이해도 잘 안 되나?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우리도 좀 이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됐지? 오케이. 다음 여기도 괜찮아요? 오케이. 아이고. 헷갈리는 게 있어. 괜찮아요?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가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AP 빼기 BP는 최대 AB까지 나올 수 있구나. 딱 어느 상태라고요? 그죠? 일직선일 때.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거리가 제일 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될 때면 그래야 AP 빼기 BP가 이 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 그래야 될까? AP에서 BP를 뺀다 그러면
AP가 만약에 가장 긴 길이라고 쳤을 때 둘 더한 것보다 얘가 더 짧아야 돼요. 괜찮죠? 둘 더한 것보다 얘가 더 짧아야 되니까 이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일직선이 됐을 때 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답이 얼마? 4랑 2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16에다가 4, 20. 2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굳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4대 2. 그쵸? 2대 1입니다. 한마디로 해도 2대 1로 나와야 돼요. 근데 y가 3 줄었어요. 그럼 가로는 6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10콤마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진 않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내기가 나오는데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57번 한 번만 해볼게요. 57번 레벨 2지만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분은 기본적으로 길이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이비. 자, 엄밀히 따지면 외분점이기는 해요. 근데 외분점으로 너무 두지는 말고요. 그냥 길이비 가지고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 요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OAP 삼각형 넓이가 OAB 넓이 3배라 그랬는데 1대 3, 그쵸? 그래서 외분점이야. 뭐 물론 거리를 일일이 다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길이비가 1대 3이구나. 왜? 어차피 이거 구할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큰 OAP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높이를 h라고 친다면 얘는
OAP 넓이가 AP 곱하기 H 나누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AB 넓이는 AB가 밑변이고요. 높이 나누기 2로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2H로 약분하면은 결국 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AP 길이가 AB 길이의 3배가 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대3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외분이에요. 원래는 외분이지만 1대2 이렇게 해가지면 되겠네요. 괜찮죠? 1대2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외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X 얼마 늘었어요? 3 늘었죠? 2배 늘리면 되죠? 7 오케이. X가 3 늘었으니까 그 2배만큼 더 늘어나야 돼서 여기서 6만큼 늘리면 되겠고요. Y가 3 줄었어요. 1대2예요. 1대2구나. 얘가 3 늘었으니까 얘는 6 늘어나면 되는 거고 얘가 3 줄었으니까 얘는 6 줄어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닮음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2에서 6을 줄였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공식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난이도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난이도는 이렇게 풀면은 시간 안 부족하냐고? 이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나 이거 딱 보고 문제 보자마자 10초 내로 풀 자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외부도로 이쁘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쓸 수 있으면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종합적 사고력으로는 훨씬 좋아요. 진짜로. 그래야 이제 좌표평면 마스터가 돼요. 진짜로. 미적분원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 내용은 우리 2학년 1학기 대수할 때 있잖아요. 대수할 때 이제 지수로그 함수가 직선과 만날 때의 어떤 그 위치관계 문제를 풀 때도 엄청 중요해요. 당장 고3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화이팅. 오케이. 헷갈린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즉 외분점 문제는 다시 한번 굳이 안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들은 중점 활용, 가계 이등분선의 활용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중점 활용을 하나만 좀 가볼게요. 중점 활용 66번 한번 해볼게요. 미안, 하나만. 레벨 2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레벨 2라서 그냥 바로 갔어요.
아, 3분의 4.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안 나눠도 돼요. 요 길이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차피 4, 3이에요. 그래서 3대 4대 5. 3대 4대 5. 자, 마름모의 주요 특징은 뭐죠? 마름모는 내병 길이가 다 똑같다. 근데 그거보다 성질상 중요한 걸 굳이 고르라면 대각선을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거. 그쵸? 그래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는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니까 둘의 중점은 같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편하다 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분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마름모는 수직으로 만난다. 그죠? 그거까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걔 안 해도 돼요.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풀이. 제일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말은 뭐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의상 내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D점은 모르겠는데 B점은 나와요. 그쵸? 아까 거리가 똑같은 애들 AB 길이가 BC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로 A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예절표 나왔네. 그럼 뭐지? 평행사변의 성질 중점이라서 2번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D좌표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까지 쓸 수 있다. 두 번째 풀이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준다면, 그쵸?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준다면 Y좌표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쵸?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면은 A,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가 나오게 돼요. 괜찮죠? 오케이. 물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이용한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그 다음에 똑같아요. 중점 이용해서 대칭구조구나. 둘의 중점이 여기구나. 사실 이게 점대칭이랑 똑같은 얘기기는 해요. 점대칭이랑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2번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점 이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에서 A, Y한테 못 가지 않아요? 왜? 자,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증가할 때 2증가니까 기울기 1이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중점의 좌표가 6,2예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좌표가 이거라서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그냥 나오게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중점이 되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평면 좌표 단어는 이것만 가지고 푸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맨 처음에 기초 과정에서 볼 때는 왜? 직선의 방정식을 못 쓰니까. 기울기가 수직인 것도 쓰기 힘드니까.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까지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평행사변형입니다. 이 기초 과정을 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A, B, C, D 평행사변형이면 A, B, C, D 순서대로 가요. 뭐 A, B, C, D 이렇게 가도 되고 A, B, C, D 가도 돼요. A, B, C, D 이렇게 가지만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4라고 하고요. 이게 7,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편의상 3,8이라고 한다면 D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조작 한 다음에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Y좌표는 8에서 2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는 대각선 이용해서 두 개로 중점 나오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둘 더하면은 10이니까 5. 1대1의 분점. 둘 더하면 14니까 7. 그럼 얘도 중점이 여기니까 둘 더해서 10 나와야 돼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더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10 나와야 되겠네. 아니면 4 증가했으니까 4 증가하면 돼요. Y는 3 증가했으니까 3 증가하면 돼요.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나노 마인드로 A랑 C랑 평행하니까 C는 7에서 2번 그치? 그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사실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건데 뭐냐면은 A에서 D로 갈 때 X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가고 Y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가죠. 그럼 얘도 B에서 C로 갈 때 똑같을 거라는 거야. 평행한데 길이까지 다 똑같을 거야. 그럼 여기 X에다 2 더해주면 되고 Y에다가 4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아니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른 모드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마른 모드. 그래서 만약에 요점 좌표를 알았다. 중점 가지고 보니까 A 좌표를 구할 수 있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하지? 거리 가지고 할까? 원래 거리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기울기가 1이잖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Y가 3 줄었죠? 그럼 X도 3 줄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는 X가 2 늘어날 때 Y가 2 늘어나요.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X랑 Y 변화가 똑같아요. Y가 3 줄었어요. 그럼 X도 3 늘어야지. 미안. 늘어야지. 왜 줄었냐? 늘어야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을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이해되네? 오케이. 기울기 이용해서.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4 줄었으니까 X 4 줄면 4. Y가 2 늘어났으니까 Y 2 늘어나면 5.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거의 안 쓸 수 있어요. 진짜 좌표평면 잘 가지고 놀면은 거의 수식 계산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66번까지 일단 봤고요. 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마저 풀고 직선의 방정식 갖고 올게요. 뿅.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괜찮아요? 질문 있잖아.